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사육상자 또는 그 안에 내부 시설 같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곤충 사료, 소위 먹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충과 성충,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애와 그리고 알을 놓는 또는 교미를 하는 수컷도 있습니다만, 얘들 성충의 먹이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먹이 종류별 곤충의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식성이라는 것은 먹을 식자죠, 그죠? 심을 식자입니다. 식식성 곤충은 소위 식물을 먹는 곤충입니다. 뱀메뚜기, 하늘소, 진딧물 이런 애들이죠. 그러면 뱀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논에서 이제 하면 좋겠지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내에서 우리가 사육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산청에 가면 메뚜기살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논에 그냥 자연적으로 농약을 안 치면 메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체험 농장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용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면은 그런 체험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체험거리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부식성 곤충은 뭐냐면 우리 동물 중에서 썩은 것만 먹는, 썩은 거란다, 죽은 고기만 먹는 게 있죠, 그죠? 그렇듯이 대체적으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죽은 동물이나 죽어서 발효된 식물을 먹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파리, 흰개미, 장수풍뎅이, 꽃무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 다음 분식성 곤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살미자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부식할 때 그 똥, 분뇨 이런 말입니다. 동물의 분변을 먹이로 하는 곤충 대부분의 파리, 동해등에도 여기에 사실 포함이 됩니다만, 소똥구리 이런 애들, 그 다음 포식성, 포획할 포 이런 말이죠, 그죠? 먹이가 되는 곤충을 직접 잡아먹는 곤충,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진딧물을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잠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미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 기생성 곤충이라고 하면 지 혼자 살지 않고 어디에 붙어서 산다는 거죠. 먹이가 되는 곤충, 소위 기주, 호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기에 몸에 기생해서 생존하는 곤충이다. 기생벌이나 기생파리, 파리나 벌인데 여기 기생이 들어가서 기생하는 놈, 이런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흡혈성 곤충은 우리 흡혈귀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죠. 피 빨아먹는다 하는 얘기 하죠. 동물의 피를 흡혈하는 곤충으로 성충 시기에 목이나 이, 그 다음에 침파리, 진드기 이런 애죠. 그죠? 요즘은 야생 진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긴 팔, 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곤충들은 먹이에 대한 특이성, 기주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성을 갖고, 따라서 각각의 곤충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육 대상 곤충이 선호하는 적합한 먹이를 찾아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이 종류를 보시면 자연 먹이라는 것은 천연 먹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곤충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를 말하며, 먹이 선호성에 따라서 일종에서 여러 종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기주 특이성이 강한 나비목곤충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주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기주식물은 뭐냐면 기본이 되는 기초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천연 먹이는 연중 대량으로 공급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용 제약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기주 특이성이 약해 다양한 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곤충들이나 저장 곡물을 기주로 하는 곤충들은 실내에서 인공사육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컨대 갈색 거질이나 줄 안락 명나방 이런 애들, 또한 생활사 중에서 특정 시기에 기주를 활용하는 곤충들과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사육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컨대 딱 여름에만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겨울에는 못하죠. 가을하고 봄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솔잎 혹파리, 산란체가 솔잎이죠, 그죠? 외부에서는. 그 다음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산란체가 기주식물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 이제 대체먹이가 있는데, 대체먹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먹이로서의 선호도는 낮아서 잘 먹지 않는 먹이입니다. 그러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영양 성분을 갖고 있어 실내 사육에 활용할 수 있는 먹이 자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먹이 장점은 연중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 곤충의 누대 사육, 벗겨 놓는다 이런 말이죠. 바깥 사육 및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누대가 개대 사육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곤충 중에서 곤충종을 보면 애꽃, 노린재, 그들하고 무당벌레 이 애들을 보면 자연 먹이는 청처벌레하고 진딧물을 활용하는 그런 거고, 대체 먹이로 주로 활용하는 것은 줄알락, 명나방, 알, 화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대체 먹이로서는 대체 먹이로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곤충종에 따라서 송충 알벌 같은 경우에는 솔나방 알, 그리고 산루의 나방 알을 대체먹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곤충종이 개미, 침벌 같은 경우는 자연먹이로서는 하늘소, 그리고 대체먹이는 갈색 거저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인공먹이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영양성분을 인위적으로 배합하고 제조해서 곤충이 먹기 좋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공먹이의 제작은 곤충을 실내에서 쉽게 연중 사육하기 위해서 저장이 가능한 먹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기생성 곤충의 인공먹이로서 비닐로 제작된 인공알, 인공번데기에 곤충의 혈, 림프를 넣어 산란을 유도하고 발육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천연물 혼합 사료는 재배가 가능하고 저장성이 좋은 작물 및 식물치료 주성분으로 제작되는 사료로서 곤충의 대량 사육에 가장 적합한 사료가 천연물 혼합 사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농경지가 있으면 내가 곤충을 사육하겠다 하면 거기에 먹이를 먼저 준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물 재배 기술이 첫째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곤충 사육을 하면은 순환 농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전부 구입을 해서 사신다고 하면 사료가 만약에 부족할 때는 그 가격이 상당히 이제 폭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해서 공급을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내가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합성 사료입니다. 주로 재배가 가능하고 저장성이 좋은 작물을 주성분을 하고 인공적인 영양 성분을 보충하여 제작하는 인공사료로서 가장 일반적인 사료이죠. 우리가 그 닭 사료 보면은 겉에 적어 놨습니다. 그 곡물 뭐 몇 프로 안에 뭐 몇 프로 해서 성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소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곡물 사료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곡물 사료 중에 옥수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콩이나 밀의 배아 등, 그리고 인공적인 영양 성분으로는 카제인이나 당, 비타민, 기타 추출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합성 사료는 뭐냐 하면 정제된 씨약의 형태로 제작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된 사료로 제작에 필요한 씨약의 종류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정밀한 실험에 필요하나 대량 정식에는 경제성 및 편리성에서 단점이 있다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먹이 조건은 대상 곤충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여 누대 사육이 가능한 먹이, 그러니까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며 섭식 자극 물질을 함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하기 쉬운 재료는 인공먹이에서 밀기울, 미강, 옥수수가루, 콩가루, 분유 등이 되겠고, 제작이 간편해야 되고 저장이 용이하고 먹이로 공급하기 편리한 것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친환경 한 이 밀기울이나 미강은 사실 구하기가 좀 요즘 어렵습니다. 이 옥수수 가루는 수입하니까 콩가루 마찬가지, 분유는 뭐 넘쳐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밀을 재배한다, 내가 스스로 배를 재배한다 할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인공먹이 제작법은 아가 아시죠? 그 다음 젤라틴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 이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성충먹이에 이제 첨가되는 부분들이죠. 그 믹스에 넣고 기본 영양 성분, 탄수화물, 탄단지라고 하죠.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굳이 아미노산은 따로 떼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섬유질은 어차피 그 곡물이든 섬유질 사료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비타민은 이제 추가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성충 사료를 만드는데 그 뭐 아가 배지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젤라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을 어느 정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타민을 추가를 하면은 산란율이 상당히 산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산란율이 높아지고 산란수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각 곤충종의 필수적 성분은 고추씨기름이나 기주식물 분말 등을 혼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항생 또는 방부물질, 예컨대 이제 페니실린이나 스트랩토마이신, 포르말린, 소르빈, 메틸 파라벤 이런 것들을 혼합할 수 있는데, 이런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원균이 침투를 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이런 거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의 면역성에까지 영향을 나중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추럴 천연적인 걸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굽기 전에 용기에 부어야 되고 굳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냉장 보관하고 먹이로 공급한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곤충 유충의 인공먹이 조성 성분이 나옵니다. 그죠? 기본 먹이는 물, 한천, 메가, 카제인, 복합 비타민, 당류, 아미노산, 무기염, 소르빈산, 섬유소, 셀룰로스죠. 기주식물, 가축 사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매미나방, 미국 흰불나방은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고, 조금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하늘소도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암컷 검은 표범나비, 그 다음에 줄알락맥나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인공사료 조성 성분이 물하고 아가, 그 다음에 메가, 카제인, 무기염, 소르빈, 메틸파라핀, 복합비타민, 시트러산철, 아모늄 등이 이렇게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은 충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